첫 번째 인물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. 김무성 전 대표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. 김무성, 후배들이 너무 못해. 부산서 7선 도전 선언. 네, 김무성 전 대표 지금 6선까지 했죠. 그런데 이번 총선에 나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왜? 후배들이 너무 못해.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건데요.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는지 같이 볼까요? 후배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에 나섰다.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서 합의민주주의, 수기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에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 김무성 전 대표 최근에 인요한 혁신위 때도 직접 와서 이 어떤 혁신위에 조언을 해줬던 바가 있죠. 그때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?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분열되는 모든 원인은 잘못된 공천입니다. 이길 수 있는 선거를 공천 잘못해가지고 선거에 지고 당은 분열되고 이런 일을 우리는 매 4년마다 겪어왔습니다. 정당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, 정착시킬 수 있는 상향식 공천을 초점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혁신위가 당에 권고하는 그런 방향을 해야 된다는. 네, 내가 정계 은퇴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은퇴하고 보니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. 후배들이 너무 못하고 있다. 그래서 안 되겠다. 내가 들어와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,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적 경험이 좀 부족하고 선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원내에서 좀 뭔가 이 중심을 잡고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, 근데 강전의 변호사님,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이제 7선입니다. 네. 사실 앞서서 저희가 3선 의원들 오찬 얘기를 하면서 험지, 뭐 불출마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. 근데 김무성 전 대표가 나오는 곳이 부산입니다. 네. 김무성 전 대표 부산에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와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도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. 그래서 저는 눈여겨보는 것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네.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그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를 임명을 했거든요. 근데 중앙일보 그동안에는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네. 경우에는 원내에 있는 의원이 맡는 것이 좀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. 네. 하지만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떤 정책 같은 것도 개발을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 지역 그 전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거든요. 근데 홍영린 지금 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여론조사라든지 통계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전문가입니다.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요. 우리는 이번에 이기는 공천, 그리고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어요. 저는 네. 거기에서 설득력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득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은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네. 과연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영도에서 본인이 공천 과정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봤을 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설득력 있게 이분이 그 경쟁력이 있다면 본인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근데 이거는 영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이 다 마찬가지죠. 공천 과정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?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하나의 당으로서 탈당하지 않고 쭉 가게 하려면은 이 공천 과정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설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영도에서 본인이 경쟁력을 보여주면은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런 생각입니다. 설득력 있는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는 그런 공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도 본인 경쟁력이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, 김무성 전 대표 공천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같이 볼까요?
만약에 컷오프가 되면 수용하실 겁니까? 라고 물었더니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수용할 겁니다.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. 나이가 많다고 컷오프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. 근데 윤영걸 대표님, 네. 사실 보통 공관위에서 선거 때마다 제시하는 컷오프의 기준이 뭐 몇 세 이상 나이가 들어가곤 하거든요. 근데 아까 말한 경쟁력 부분 외에 컷오프의 어떤 기준에 속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소속으로 나오는 걸까요, 그러면? 지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. 그 참여한다고 선거에 참여한다고 출마한다고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네. 이런 정치를 하겠다가 아니라 나 떨어뜨리면 가만 안 놔도 무소속으로 나올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분란 요인이 있죠.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정치 경험 7선까지 했으니까 뭐 지금 대화가 없는 육선하고 이제 정치에서 7선째죠. 예, 막고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효과도 뭐 있다고 봐요. 그리고 사진 저 화면 보면 알다시피 70대지만 굉장히 젊잖아요. 지금 8년 놀았어요. 몸이 근질근질해서 한번 할 만도 하고 또 국회의원 자리가 참 좋잖아요. 특권이 한 200개나 돼요. 연봉 한 1억 5천 되고 비서 9명에다가 네. 자동차 나오고 하니까 이런 이 명예나 권위가 없죠.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이해가 돼요. 하지만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. 2016년에 선거 졌거든요. 그때 새누리당에서 그때 당 대표였어요. 그때 옥새 들고 나르샤 졌잖아요. 예. 책임이 있잖아요. 그 이후에도 탄핵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?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민심하고 등 돌린 역할을 많이 했어요.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아주 등을 돌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어요. 또 최근에는 김무성 대표 형이 수산업자한테 속아서 86억 또 사기당했고 본인은 그 수산업자한테 S560인가 벤츠 그거 타고 몇 달간 다녔어요. 청탁금지법에도 걸려요. 그래서 저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는 돌릴 수 없다.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. 이제는 세대 교체를 위해서 좀 미랄이 돼주고 우리나라 정치 선진화로 해서 좀 공헌을 해야지 지금 하는 건 노역으로 보인다. 물론 뭐 로마 키케로는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정치하고 뭐 농사 뭐 이걸 뽑았지만 네. 저는 지금은 물러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나는 반댈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.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? 네,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. 송영길 전 대표 기사 같이 보시죠. 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계획 듣고 잘했다고 칭찬. 네. 검찰이 공소장을 중앙일보가 입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공소장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. 여길 볼까요? 2021년 3월 24일 조직본부에서 지역본부장 등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나눠줄 자금을 마련해서 가져다 주겠다라는 이 계획을 듣고 잘했다고 칭찬하며 금품 제공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라는 내용인 겁니다. 조현선 변호사님. 분명 송영길 전 대표는 저희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한 게 나는 돈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이제 잘했다라고 들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 잘했다고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? 일단 현재로서는 검찰이 수사를 했고 기소를 한 상황이다 보니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 그대로인 것처럼 좀 드러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공판 단계에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아마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보도에 나와 있는 공소장 그 내용 자체는 아마 진술로만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물증이 아니라 진술의 경우에는 충분히 증거 인부 절차를 통해서 부동의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진술하신 분이 법정에 나와서 그 진술의 신빙 여부를 아마 따져보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장이 그 진술인을 현 법정에서 확인을 하고 또 그 결과로 그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뭐가 맞는지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